조갑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4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망언 제조기입니다. 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송영길 딱 치면은 이 사람이 한 망언이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만 되살려도 지난 여름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수백억 원을 우리가 들여서 만든 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 대포로 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6.25는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다. 이런 음모론. 더구나 유엔 사령부가 족보가 없다. 남북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주 이 어린아이 수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자기네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는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지능지수를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트에 넣고 저용량의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NPT 체제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한, 이란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다. 자기네들 핵 가지고 있으면서 남보고 핵 가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부도 칼을 가지고 있고 강도도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강도 보고 칼을 놓아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은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북한 체제의 속성이 대한민국을 무력 공격해가지고 노예체제로 만들겠다. 즉 자기들 말대로 하면은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으로 만들겠다.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 거기에 핵무기가 유력한 수단이다. 더구나 이 북한 농당 정권의 속성은 테러 집단 아닙니까? 테러. 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 저 미얀마의 랭군에 있는 아웅산 묘소까지 찾아가가지고 테러를 해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을 몰살시킨 이자 손에, 이 집단 손에 핵무기를 갖게 하는 것도 그게 왜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맨정신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더불어 NPT가 불평등 조약이라고요? 그나마 NPT 체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핵무기 가진 나라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NPT 체제가 없이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를 갖도록 하자. 그럼 IS도 핵무기 가지고, 중동 테러 집단도 핵무기 가지고, 북한도 핵무기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세계 평화가 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상식이랍니다. 송영길 씨의 상식은 도대체 무슨 상식입니까? 무슨 상식입니까? 더구나 유엔사가 족보가 없다. 족보 없는 유엔사가 왜 남북관계에 간섭하느냐고 했을 때 당시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VOA와 했던 인터뷰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그런 평가는 매우 잘못되었고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자신들이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북대화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 통과 등을 가능하도록 한 유엔 사령부의 역할 없이는 대부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족보는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의 정통성도 유엔의 인정에 따라 확립되었습니다.
유엔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유엔 감시하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 총회가 고맙게도 1948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통성을 인정까지 해주었고, 그 유엔이 바로 남침이 일어나니까 우리 유엔이 세운 나라를 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침략하느냐 해서 유엔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유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합의 움직임이 바로 현실로 된 거죠. 세계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거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유엔의 힘인데 그 유엔군 사령부가 아무 족보도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외교 통일위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 국회나 민주당의 수준도 참 한심합니다. 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가지고 거꾸로 생각해보자. 북한 체제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를 희화화시켜서 코미디 영화로 만든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서 뿌렸다고 생각해보자. 북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느냐?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뭐 10만 개나 보낸 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10만 개 보냈다 하더라도 이게 장사정포를 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나쁜 짓입니까? 아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것은 도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적인 일입니다. 또 민주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장사포를 쏘는 것은 이건 전쟁 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하나는 도덕적인 일이고 하나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똑같이 자리매김해가지고 둘 다 나쁘다는 식으로 논리전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도가 가진 칼, 주부가 가진 칼을 구분하지 않고, 아니, 주부도 칼을 갖고 있는데 강도가 칼 갖고 있는 걸 왜 놓아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망언을 하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을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의 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마음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 사실이 들어가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면 곤란하다. 타인은 김정은이 같은데, 아니, 김정은에게 우리가 지켜줄 명예가 있습니까? 김정은 보고 독재자, 김정은 보고 살인자, 김정은 보고 반인류 범죄자라고 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뽑은 인천 유권자들도 한번 냉정한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인권 쓰는 서명한 쪽지가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즉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계속 빠지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 정권이 유엔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더구나 이 인권 결의안 중에는 김정은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외교관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서 계속 이 북한 인권 결의안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안다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죠.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효과가 있죠. 김정은의 핵심이 바로 김정은의 급소죠. 김정은의 최대 급소가 인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인권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제기하는 게 종이 한 장 가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야 이 지능지수가 좀 의심스러운 송영길 입장에서야 그렇겠죠. 송영길 입장에서야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김정은은 이 문제에 관련하는 송영길 씨보다도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망언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런 거라도 그래도 밑줄 치고 반박을 해야 이게 거짓말임이 확인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하니까 반박할 때는 꼭 반박을 해야 합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감사합니다.